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넌 좀 달라진 것 같아. 로마의 아늑한 카페 한켠에서 마르코가 루카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전합니다. 루카는 최근에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후 친구들은 루카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루카의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마르코와 친구들 사이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제 절친한 친구 루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아와 함께 세상을 함께 탐험해온 친구들이죠. 다른 전공을 선택했지만 같은 대학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루카는 건축학에 몰두하며 한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 그가 한국을 경험한 뒤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가 한국행의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소원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우리는 작별 파티를 열어 그의 새로운 모험을 기념했죠. 루카가 한국에서의 6개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 서울은 이미 오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연락이 닿을 때마다 루카는 한국의 멋진 점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너희도 꼭 여기 왔으면 좋겠다며 열정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중 한 명인 지아는 사실 한국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공과는 거리가 멀고 다른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루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루카가 6개월간의 교환 학생 생활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카는 원래부터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언제나 활동적인 일정을 선호했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사랑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카가 한국에서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부터 루카가 우리랑 잘 안 만나고 연락도 잘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루카가 돌아오면 같이 여행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그마저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루카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혹시 이상한 곳에 빠진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랑 지아는 루카 집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서 들은 얘기는 루카가 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던 활발하고 밝은 루카가 아니라서 우리도 많이 놀랐고 걱정이 됐어요. 루카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루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루카가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 이탈리아는 다르다고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긍정적이었던 루카가 갑자기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버려서 우리 모두 걱정이 많아졌어요. 루카의 엄마도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알려주셨죠. 이 상황을 직접 해결해보고자 저와 지아는 루카의 방에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루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계속 한국에만 가고 싶다고만 하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루카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이탈리아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우울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냥 여행 가고 싶은 수준이 아니라 문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탈리아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작 6개월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놀랐어요. 하지만 루카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루카가 한국에서 느꼈던 행복을 이탈리아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며 루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루카는 자기 나라가 편한 건 맞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가까워서 좋지만 멀리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처음엔 정말 놀랐죠. 그런데 루카가 한국에서 돌아와 이탈리아의 생활을 비교하며 느낀 점을 듣고 나니 충격적이었어요. 루카는 이탈리아에서 밖으로 나갈 때마다 길거리의 담배 연기 때문에 싫어진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심지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아이와 함께 걷는 엄마도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는 그냥 길에 버려져 있죠. 루카의 말에 따르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흡연자들이 지정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국이 그렇게 좋을 수 있나 싶었는데 루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루카가 왜 이탈리아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카가 한국에서 경험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흡연자들이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피워. 식당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공기가 정말 좋아. 루카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탈리아와 비교할 때 얼마나 쾌적한지 길을 나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길거리에 나가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또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화장실 가야 할 때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도 되고 도서관에서도 잠깐 자리를 비워도 괜찮아. 지하철역에서 물건을 팔 때도 도둑 걱정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와 지아는 정말 놀랐어요. 유럽 여행 경험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루카의 이야기가 거의 믿기지 않는 얘기였거든요. 루카는 이어서 한국의 집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한국 집은 바닥이 깨끗하고 따뜻해서 맨발로 다닐 수 있어. 이탈리아처럼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지. 루카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처음엔 루카가 한국 생활을 너무 이상화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경험한 한국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우리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루카가 왜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 대해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 아파트는 정말 최신식이야. 엘리베이터도 엄청 빠르고 깨끗하고 몇십 층을 오가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루카의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이탈리아에서의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난방을 위해 주로 히터를 사용하는데 집이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겨울에는 집안에서도 옷을 여러 겹 껴입게 되고 전기장판이나 전기 담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걸로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 어려워요. 겨울에는 나갈 준비를 할 때 옷을 히터 위에 올려놓는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갈 수 있으려고 하지만 밖에 나오면 금방 다시 추워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탈리아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엘리베이터가 그리 빠르지도 않고 3명만 타도 무게 초과가 되기 쉬워요. 게다가 자주 고장나서 한 번에 20분씩 갇히는 일도 빈번해요. 루카는 이런 점들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루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도 한국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도 좋지만 루카가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편의성과 안전함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루카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통연착이 잦고 서비스가 불친절할 때가 많아 한국과 비교될 때마다 실망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의 여행을 거절한 건 우리에게 불만을 표출할까 봐 배려한 거였어요. 이런 루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와 지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루카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자신의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것에 실망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루카가 느낀 문화적 충격과 그로 인한 우울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어떻게 하면 그녀가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한 것이죠. 루카의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을 기념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을 좀 일찍 쓰기로 한 거죠. 루카는 너희도 한국 가보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야 라며 자신만만해했어요. 6개월 살면서 거의 한국인이 됐다는 루카의 말에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그녀의 자신감에 저와 지아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한국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세계였어요. 처음 본 한국은 반짝이는 최첨단의 나라였고 루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크고 쾌적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소매치기 걱정이 전혀 없었고 연착도 없어서 놀랐어요. 모든 교통수단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루카가 한국 생활에 왜 그렇게 만족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루카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차나 버스가 10분, 20분 늦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모든 게 딱딱 맞아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우리는 루카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잠깐 머물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줬어요.
신촌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깔끔하고 불편한 걸 바로바로 고쳐주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요.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도 있어서 안전했고 모든 게 시간 맞춰 잘 돌아가서 한국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루카가 기분 전환할 수 있게 해줬고 우리도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 돈도 안 받아요. 소매치기 걱정도 없고요. 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꼈어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진짜로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신기한 걸 보고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려고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에 도착해서는 정말 촌티를 내고 말았어요. 루카 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은 최신식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문에 도어락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선 집에 도어락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열쇠로 열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그게 도어락인 줄 몰랐어요.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인 줄 알았다고요. 이 얘기를 했더니 루카가 웃으면서 배를 잡더라고요. 루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집, 엘리베이터, 방 등을 여는 열쇠를 4-5개씩 가지고 다녀야 해요. 열쇠 한 뭉치를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죠. 열쇠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요. 한국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느낀 건 바닥이 따뜻하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이곳은 사무실로도 거주지로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한국 부자들은 집 전체가 따뜻한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탈리아 집은 바닥이 차가워서 실내화 없이는 못 다녀요.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서 우편물도 찾고 하니 바닥이 더러워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줄리아가 한국과 비교를 많이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먹어본 모든 음식이 완벽했는데 특히 삼겹살은 최고였어요. 루카가 강력히 추천한 삼겹살과 소주를 먹어봤어요. 사실 저는 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누린내 때문에 고기 요리는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온 김에 루카의 추천대로 삼겹살을 시도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채식만 고집했던 저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식재료를 맛볼 수 있었고 루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한국에서 느꼈던 안전함이에요. 외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관광도 좋았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순간들이 이탈리아와 많이 달랐어요. 저녁에 산책을 할 수 있고 밤늦게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 오피스텔 아래 바로 있어서 편리했죠.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밤늦게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일상의 편리함과 안전함이 한국의 큰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밖으로 나가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걸 상상도 못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건 미리 사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이렇게 가까워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편리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가 한국의 공원에 갔을 때 밤늦게까지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노래방이나 식당이 밝게 빛나고 즐길 거리가 많았죠. 한국을 잠들지 않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에게 보냈더니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걸 걱정하셨어요. 여기가 얼마나 밝고 안전한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가족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 중인지 물어보시며 믿지 못하셨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야근 후 대중교통으로 밤 12시가 넘어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가족이 차로 데리러 와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서 루카가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우울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모두 그렇게 살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한국에서 너무 완벽한 사회를 경험하고 나니 비교가 되더라고요. 루카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명소 구경이나 맛집 탐방도 좋았지만 사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고 길거리에 주차된 차나 자전거를 보며 부러움이 커졌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차 부품을 훔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길가에 차를 주차해두면 바퀴 같은 걸 떼어가 팔기도 하죠. 자전거 렌트 앱을 써보면 대부분 자전거가 강가에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돌려놓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제자리에 잘 가져다 놓아요. 이런 차이가 바로 시민의식의 성숙함에서 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정말 제게 큰 놀라움을 주었어요. 저는 역사를 전공해서 꼭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광화문 근처에 박물관 3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특히 고궁 박물관이 흥미로웠어요.
나중에 직접 고궁을 방문해서 한복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박물관에서 미리 역사를 알고 가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 고궁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 일본에 의해 훼손되기 전에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조선시대 문화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 수 있어서 더 감탄했어요. 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박물관들을 둘러보면서 이탈리아의 현실에 대해 환멸을 느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박물관을 방문할 때 항상 긴장해야 해요. 가방을 앞으로 돌려 꽉 잡고 휴대폰도 조심하고 그래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저희만 가방을 앞으로 껴안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저도 가방을 편안하게 들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루카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탈리아를 떠나고 싶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정말 많이 이해가 돼. 한국에서의 경험이 루카에게 왜 그렇게 큰 문화 충격이었는지, 한국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루카는 우리의 말에 웃으면서 한국 여행으로 우울함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루카는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 전공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루카가 한국에 가게 되면 그걸 핑계 삼아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루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럽네요. 여러분도 제 친구 루카가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탈리아 여대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친구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계속 소개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